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랍 4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어떤 얘기 할까 잠깐 보면요. 뉴욕 증시 당연히 시작하면서 좀 살펴보겠고요. Buckle your seatbelts라는 말은 이번 주에 S&P 500의 약 30%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긴장 좀 하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 지난주에 해드렸죠. 완료가 됐는데 비트코인이 소폭만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UBS에서는요, 미 증시 빅6 대신에 중소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얘기는 들었는데 빅6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소비자 지출 호조로 아마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전기차 가격이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테슬라랑 BYD 등 전기차 가격을 줄줄이 인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사 용어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우선 보면은 S&P 500, 나스닥 모두 굉장히 어려운 주를 보냈었어요. S&P 500는 3.05%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은 5.52%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금요일에만 2%를 하락했는데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10% 하락하면서 이 2% 하락을 이끌었었죠. 다행히도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다른 두 지수보다는 기술주 노출이 적어서 지난주를 거의 변함없이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요.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핵심 인플레이션 수치 중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되는 거래일에 약간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S&P 500, 나스닥 모두 조금씩 올랐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조금 오른 0.08% 오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64%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에 미국 원유 가격은 소폭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S&P 500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약 180개의 S&P 500 기업의 실적을 보고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가장 기대를 모으는 기술 대기업의 실적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글로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뒤에는 금과 유가의 하락, 미국 달러의 안정세라는 두 가지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GDP가 목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금요일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버클 유어 벨츠라 그랬죠? 긴장하자. 예, 이번 주 실적 발표주가 S&P 500의 약 30% 이상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73% 이상이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적인 제1분기 성장은 전년 대비로 평평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요. 화요일에는 제너럴 모터스, UPS, 펩시코, 에어로스페이스, RTX 코퍼레이션, 젯블루, 그리고 테슬라, 메테오, 엔페이즈 에너지가 발표하고요. 수요일에는 보잉, 하이보젠, 헤스브로, 휴머나, 메타플랫폼, 포드, IBM, 치폴레 발표를 하고 목요일에는 컴캐스트,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이브, 사우스웨스트 에어하고 아메리칸 항공, IMX,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에트라시안, 스냅, 캐피탈원, 로크가 목요일에 발표를 하고 금요일은 쉐브론하고 엑슨모빌이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혹시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보다 향후에 중소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것 가운데서 테슬라의 X자가 쳐져 있죠. 마케로치에 따르면 UBS는 보고서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이 테슬라를 제외한 6개 기술 회사를 빅6라고 표현하면서 빅6 그룹에 대한 비중을 종전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이는 이익 증가율의 반전에 따른 것으로 향후 중소형 기술주와 상승에서 소외됐던 S&P 500의 기타 주식들의 이익 증가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입니다. UBS의 전략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등 6개 기업 그룹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 추정치가 올해 1분기 42%에서 내년 1분기는 1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신에 중소형 기술업체들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올해 1분기 11.1%에서 2025년 1분기에는 25.5%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S&P 500에 대해서 비기술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 추정치 역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3.3에서 플러스 19.4%로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BS는 팬데믹 이후에 빅테크 위주의 비동기식 수익 주기가 시작되면서 중소형 기술주는 호황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대형 기술주의 둔화와 중형 기술주의 상승으로 주식시장 리더십이 역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최고의 선택이라며 매수와 목표 주가 22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약 26%의 상승 여력을 시사한 것인데요. 강한 소비 모멘텀과 장기적인 순풍에 힘입어 견고한 광고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와 운영 레버리지로 마진 상승 여력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올 들어 15% 상승했는데요. 오늘 아마존은 개장 후에 0.3% 상승한 175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시사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기대를 모았던 반감기가 완료된 후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금요일에 발생한 반감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미 시장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2% 상승한 6만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암호화폐 강세론자들은 이번 반감기 전으로 비트코인이 3월 중순에 최고치 7만 4천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부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지난주 매도 압력 이후 기술적인 요인 등 하락 요인에 취약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토큰 발행을 절반으로 줄여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4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반감기 전으로 몇 달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일찍 랠리가 시작되고 현물 투자 ETF의 승인이 겹치면서 올해 초 일찍 등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시장 가치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인 이더는 2% 상승해 3,2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판매 부진과 재고 과잉으로 지난 주말에 이미 미국, 중국, 유럽 전역에서 전체 모델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가격도 8,000달러로 3분의 1을 인하했습니다. 미국에서 모델 Y의 가장 저렴한 버전은 42,992달러로 낮아졌고요. 또 좀 더 비싼 다른 두 가지 모델 Y의 버전도 고급형 모델 S와 모델 X도 각각 2,000달러씩 인하됐습니다. 머스크가 어제 X에다가 대고요. 생산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 가격이 자주 변할 것이라고 게시를 했네요. 한편 테슬라는 투자자들 캐시카우로 기대했던 FSD 가격도 미국에서 현재 1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는 고객이 새 차량을 구매할 때 FSD 30일 평가판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용어는 시가총액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는데 정확히 뭐지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인데요. 상장 종목별로 그날 주가에서 발행 주식 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이 지표는 계산 시점에서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기업의 총체적인 시장 가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기업이 1,000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각 주가 10달러로 거래된다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만 주 곱하기 10달러로 1억 달러가 되게 됩니다. 시가총액은 기업의 크기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이고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을 통해 기업의 상대적인 규모를 비교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게 됩니다. 종종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더 큰 위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람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